들리세요? 인프로 이게 안 들리냐? 어? 이럴 거면 쌀 넣는 게 낫겠다. 아이씨. 안녕하세요, 튜닝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의 커스텀 서스펜션 인스톨 영상입니다. 뭐 때문에 전기차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전기차는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테슬라로 트랙 가는 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꼭 트랙용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 서스펜션 교체 많이들 하시니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죠. 보통 서스펜션 인스톨 영상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휴게실에서 쉬고 계세요. 차 키는요? 차 안에 있습니다. 3-4시간 뒤 끝났습니다. 네, 부가세 포함 44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400이고요. 네, 결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고가 너무 낮아서 차고 좀 올리려는데, 1회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용 발생합니다. 돈 드는구나. 너무 하드해서 좀 소프트하게 하려는데, 댐핑압 조절은 바퀴만 탈거해도 가능하니 동네 카센터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방문하시면 해드리는데 비용 발생합니다. 다 돈이야. 보통 이렇죠.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세팅 방향에 맞춰서 승차감이면 승차감, 스포티한 주행이면 스포티성에 포커스를 맞춘 서스펜션을 제작하기 위해 무보온이라는 국내 업체의 커스텀 오더로 제작된 서스펜션의 인스톨 및 테스트 주행 소감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현직 서스펜션 제작 스페셜리스트로부터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을 트랙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고려했던 설계 방향 및 서스펜션 부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런 관점으로 설계하고 제작해 주시는구나 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3 Y에 승차감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 서스펜션 튜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의 양산형 서스펜션의 경우 돈을 썼으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기대감으로 장착했다가 원하는 승차감이 나오지 않아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인 코일오버 형태에서는 양립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승차감에 치중하게 되면 구름 위를 다니는 듯한 물컹물컹한 꼭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을 필요로 하실 테고, 스포츠성에 치중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요하는 기민한 움직임의 단단한 서스펜션을 원하실 테니 말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는 물컹물컹한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 오빠, 난 오빠가 강하게 밀어붙일 때 서스펜션의 튕김이 좋더라. 반발력. 당연히 와인딩 할 때겠죠?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지향점을 확실히 알아. 두 번째, 사소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소통이 수월한 업체나 제작사를 선택하셔라.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원하는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을. 튜닝 초보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 보급화 시급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차를 입고시키고 현재 제 차의 서스펜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들리세요? 왜 여기서 이딴 소리가 나는 거지? 제가 원하는 사양은 트랙용 버전이니 거기에 맞게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걸 들어봅시다. 차건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덤퍼는 아주 강하게 조립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면 아까 그 차고에서 숏 덤퍼의 길이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세팅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스트로크가 거의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데 아까 그 차고에서도 범프 스트로크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다 걸레대고 고무가 여기로 와버려야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얘들은 와샤를 조그만 걸 쓰잖아요. 그래서 범프 스토퍼가 막 치다 못하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길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공도 주행하는 용도로 세팅은 지금 이 길이가 쇼바 길이는 최적인데, 타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스트로크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런 느낌. 쇼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지. 더 길어져야 되면 더 길는지 이게 왜 쇼크 위로 올라올 거라고. 뒤에 처진 길이는 아까 차고 기준으로 봤을 땐 되게 잘 맞춰진 차고고요. 자, 길인데 댐퍼가 스트로크가 차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서스펜션 장착 전에 테스트 주행 따위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양산형 서스펜션을 장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이 서스펜션의 성능이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아 지금도 촬영하시는 건가요? 찍어가지고 아, 네. 사실은 이게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그때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다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이 뭐 어떻고 이거를 좀 전문가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저는 공신력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트랙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네, 맞아요. 드라이버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 알고 계셔야지 현장에서도 네. 간단한 메인테너스도 되고. 네. 시트 포지션이 이만큼 되겠다고 정말 느낌이네. 이 앞전에도 땡겨서 타볼 걸 그러네. 오늘 느껴보시면 되죠. 네. 현직 서스펜션 스페셜리스트님께서 차고 세팅을 먼저 봐주시고 댐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맞습니다. 제가 장착할 서스펜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 영상 만들기 전까지 저도 하나도 몰랐는데 좀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단통식 댐퍼라고 해서 하나의 통 안에 오일이 담겨있는 오일 챔버, 오일 챔버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피스톤 로드와 밸브로 구성되고, 가스 챔버에는 고압의 가스가 담겨 있는데 오일 챔버와 가스 챔버는 디바이딩 피스톤, 프리 피스톤 또는 플로팅 피스톤이라고 불리는 부품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죠. 동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 범프가 발생하면 밸브가 하강하면서 오일실 하부로 내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압 가스를 압축하게 됩니다. 리바운드 때는 압축된 가스가 프리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밸브를 들어 올리죠. 주행할 때 방지턱을 넘으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짧게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 대화 내용을 베이스로 네. 일단 만들어진 거고, 이제 지난한 이어정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이제 시작하신 그럼 댐퍼 압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댐퍼에서는 변경되는 게? 보통은 단통식 댐퍼에서는 네. 크게 감쇄력하고, 네.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질소 가스의 네. 압력, 바꿔서 말하면 반발력, 네. 그걸로 이제 세팅을 하거든요. 지금 쉽게 따지면은 지금 얘는 뒤집어서 인버티드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헷갈리시지 말라고 써놨는데, 네. H 방향으로 하면 네. 감쇄력이 더 높아지죠. 네. 감쇄력이 높아지면 댐퍼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대한 감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를 때 스피드도 낮아지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리본프 스피드도 느리죠. 거의 느리죠.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걸 풀어주면 돌아가게 되죠. 그죠? 점점 빨라지죠. 나오는 속도. 그래서 감쇄력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감쇄.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외력을 감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쇄시키는 거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원웨이 방식이잖아요. 네네. 클릭이 한 개가 네네. 달려있죠. 원웨이 방식은 대부분 저속 스피드 컨트롤입니다. 로우 스피드 컨트롤.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와이드 오픈 상태에서 네. 보면 들어갈 때 스피드, 그 다음에 나올 때 스피드. 이거 그러니까 밸브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이 속도를 더 느리게도 더 빠르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를 일단은 네. 감쇄력을 높든 낮든 밸브 튜닝을 끝내놓고 나서 클릭으로 로우 스피드만 미세 조정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1차 감쇄력 세팅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은 밸브 튜닝이어도 네. 이 디바이딩 피스톤, 보통 프리 피스톤이라고 하는 중간에 피스톤이 하나 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일하고 질소가스를 차폐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주입되는 가스의 충진 압력이 높아지면 반발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밸브 튜닝이어도 높은 가스,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가스를 충진하면 더 빠르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가스의 압력이 양인가요? 아니면 압력? 양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 압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이 늘어나면 압력이 그렇죠. 근데 늘어나는 보통은 네. 양으로는 네. 일률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압력을 체크하게 되죠. 네. 충진을 할 때. 네.
충진을 할 때는 압력을 세팅해 놓고 충진한 다음에 결과물을 갖고는 그 가스의 반발력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충진 압력이 높으면 반발력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 디바이딩 피스톤이 빨리 이 작동하는 로드를 밖으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통 네. 밖으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리바운드 되는, 리범프 되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만약에 충진 압력을 올린다면 네. 대신에 누르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압축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톤에다가 네. 장입하는 밸브의 튜닝 갖고 감쇄력을 1차 세팅하고 그 다음에 질소가스의 충진 압력을 갖고 또 2차로 또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댐퍼에서도 네. 질소가스를 어느 압력으로, 어떤 압력으로 충진하냐에 따라 또 다른 특성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개별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고 이제 다른 모델 3 퍼포먼스 오너가 네. 나도 트랙 갈 건데 제 것도 세팅해 주세요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네. 지금 오늘 작업하고 있는 차가 네. 테슬라 모델 3의 첫 번째 트랙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뭐 그렇죠. 클럽 스포츠처럼 네, 네. 주말에 네. 트랙을 타시는 분들 용도라고 네, 네, 네. 치자고요. 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네. 나는 그 차보다 차고를 더 높게 아니면 차고를 더 낮게 아니면 나는 스프링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약하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이 차도 세팅하다 보면 네. 또 다른 값으로 재세팅을 해야 될 확률도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그쵸. 제가 아까 지난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한 번에 아니구나. 끝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번에 이게 끝난다면 제가 오늘 두 번째 뵀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몇 년을 알아온 사람의 성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개인 성향이 다 파악된 상태에서 약간 제가 점쟁이 기질까지 있다면 한 방에 끝내겠죠. 한 방에 끝내겠지만 그러지 않는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방에 끝낼 수가 없죠. 그 다음은 스프링 레이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차로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얘는 조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가조립 상태를 보시면 스프링 길이가 좀 짧아졌죠. 네. 네. 프리로드를 줬다는 뜻이잖아요. 예압을 미리 준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자유장 상태, 하나도 무게가 실리지 않은, 로드가 실리지 않은, 압축이 되지 않은 이 상태의 스프링 레이트를 측정해서 네. 알려드리면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눌리는데. 그렇죠. 이미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네. 심지어는 얘는 지금 차에 축중이 실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차에 축중이 실리면 또 압축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는 주행차고일 때의 스프링의 압축량이 네. 기준 레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아. 심지어는 그 기준 레이트에서부터 네. 늘릴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리니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네.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점 더 올라가는 형상이거든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스프링이 같은 소재로 말아져 있는 스프링이 네.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잖아요. 그러면 상부 쪽이 레이트가 약하고 하부 쪽은 레이트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약한 쪽 먼저 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먼저 눌리고 점점 얘가 어느 정도 비틀림이 되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달고 계신, 장착하고 계신 스프링처럼, 프론트 스프링처럼 스트레이트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스프링 레이트를 8kg라 그러면은 네. 1mm 압축하는데 8kg의 무게가 필요하다, 8kg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2mm일 때는 16 네. 그쵸. 네. 배수로 계속 네. 곱하기가 되겠죠. 네. 리니어 타입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선형으로 다 반드시 그려질 거 아닙니까? 네. 네. X축과 Y축이. 네.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눌릴수록 점점 레이트가 올라가는. 그러면 눌릴 때, 네. 그러니까 힘이 위에서 가해졌을 때, 위에서부터 눌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 이 부분이 더 넓게 성형돼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레이트가 약한 존이니까 네. 여기부터 눌려서 비틀림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제일 누르기 힘든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분 네, 눌릴 때와 이 부분 눌릴 때는 레이트가 선형적이지 못하죠. 그쵸. 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스프링은 네. 태생이 뭐 10kg짜리입니다 네. 라고 말하면 이게 사용 조건일 때 10kg일까? 네. 아니면 그냥 아무 사용도 않고 이렇게 네. 프리한 상태, 자유장 상태일 때 10kg일까? 대화에 뭐랄까 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유선상으로 소비자분이 문의를 해요. 제가 테슬라를 구매를 할 건데 당신네 제품의 프론트 스프링 레이트는 얼마냐? 그럼 제가 설계했을 때 촉이 하나도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1mm 압축하는데 10kg의 힘이나 무게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10kg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완벽히 스트레이트 스프링의 10kg를 머릿속에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게 약하네요. 저는 주문할 때 12kg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상 이거 장착할 때 압축해 놓으니 뭔지 알겠다. 압축해 놓으면 얘가 12kg보다 더 세게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드하냐? 네, 나는 분명히 12kg를 그래서 올렸는데. 대화할 때 서로 기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해볼까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인스톨 과정이고요. 차주는 인스톨 과정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되나요? 본인 차 휠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 댐퍼 길이를 슬쩍 보고 인스톨하는 걸 구경합니다. 차주가 이렇게 지켜보면 아무래도 잘해주실 수밖에 없겠죠? 차주님, 이 정도면 거의 협박인데. 그리고 마지막 부품인 리어 스프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완충 구간이 같은 간격일 때 네. 완충 구간이 많으면 더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왜 용수철 같은 것도 길면 길수록 더 낭창낭창하잖아요. 그쵸. 네. 그것처럼 심지어 얘는 소재도 얘보다 가늘고 거의 비슷한 피치잖아요. 지금 보면 피치는 비슷한 네, 비슷한데 심지어 칸수는 저희께 더 많죠. 네. 그러면 스프링이 더 긴 거잖아요. 네. 많이 말린 거죠. 네. 그럼 훨씬 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안 그렇다면 네. 얘는 굵기만 굵었지 소재가 태생이 약한 거고 얘는 굵기가 가늘지만 태생이 소재가 물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설명을 듣고 나니 또 인스톨 중이셔서 차주는 또 심심하죠.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휠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괜히 뭔가 잘 아는 척 해주셔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탈관 부품들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만져보고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잘 갑니다. 인스톨 완료 후 테스트 주행을 가는 모습인데 이야 기깔나지 않습니까? 저 아름다운 자태, 트랙용 서스펜션에서 나오는 저 짜세, 커스텀 골드 휠의 조화, 이야 멋있다. 우와. 테스트 주행 후에 차고를 설계 스펙으로 재세팅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트랙 가서 스핀할 일 없겠죠? 운전은 존나 못하면서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과연 그게 될까? 커스텀 서스펜션 인스톨 및 세팅이 완료되었고 이제 트랙 가서 테스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지향점을 알고 접근하셔라. 저는 트랙용으로 강한 댐핑압과 스프링 레이트를 원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소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소통이 수월한 업체나 제작자를 선택하셔라. 내가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해 주실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원하는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을... 그리고 트랙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 중 서스가 주저앉으면 바닥에 닿는 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연석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댐퍼 길이는 저번에 개코 거랑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범퍼 스토퍼 자체가 개코 거보다 더 기장이 길기 때문에 사실 스토핑 포인트는 더 일찍 온다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스프링도 저번에 본 것처럼 오히려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 차가 리프트에 내려왔을 때 기장이 긴 스프링인데 차고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스프링이 더 많이 압축돼 있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압축돼 있는 스프링은 팽창하려고 하는 스피드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노면 착지 시점도 빨라질 거기 때문에 간섭이 바닥에 쓸릴지 안 쓸릴 것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증세가 있다면 스토핑을 할 수 있게끔 스토퍼를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연석을 타고 차가 이제 네. 탁지를 할 때 네. 연석을 탔던 바퀴 두 개가 앞쪽 뒤쪽이 네. 이제 스프링하고 댐퍼, 스프링도 다 눌리고 댐퍼까지 다 써버린 상황에서 다 네. 눌린 상황에서 네. 이전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네. 정작 타보지 않으면 이게 바닥에 닿을지 아니면 그렇죠. 스포가 동작을 해서 바닥에 안 네. 닿게 할지는 실제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트랙 세팅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만약에요. 네, 제가 만들어진 제품이 정말 좋다고 치자고요. 네, 그 개코 거보다. 네, 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제가 만들어드린 코일오버가 개코 거보다 좋다면 기록이 네.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록이 잘 나온다는 거는 각 구간별 스피드가 빠르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횡지가 더 많이 걸린다는 소리도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연석을 치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나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 랩타임에 이제 만족하시다 보면 연석을 네.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 직선으로 펴서 가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체가 든든해지기 시작하면 네, 연석 치는 게 좀 더 터프해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종합한다면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제가 지금 해봐야 되는 거는 네. 현재 제 운전 스타일대로 제가 네. 타던 그 레코드 라인대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타봐서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냐고. 어차피 레코드 라인이라는 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타시지 않으려고 해도 몸에 밴 레코드 라인대로 타시겠죠 일단은. 네, 우선 그렇게 타겠죠. 네, 그렇게 일단 타시다가 네. 하체가 바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씩 레코드 라인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수정이 되겠죠. 수정된 레코드 라인이나 수정된 레코드 라인이 연석을 얼마를 치게 될지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네. 확신을 못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우선 타보고 와야 여기에서 맞습니다. 이제 네, 결과값 네, 네.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하든지 이게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왜 그 JBW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한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지금 세팅이 만족은 하지만 요 부분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걸 수정해 갈 거고 네. 제가 주위에 있는 트랙 타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막 서스펜션이 바뀌고 그러면 막 당겨집니다. 랩타임이. 막 당겨지다 어느 정도 침체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한계가 부딪히면 네. 서스펜션 세팅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서스펜션 세팅을 그때 180도 보통 바꾸게 되면 네. 기록이 더 뒤로 가버립니다. 아. 그런 경우를 제가 뭐 열이면 7, 8을 봤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든 프로든 네. 침체기가 왔을 때 미케닉이나 개발자들한테 해주는 코멘터리는 네. 부정확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랩타임이 조금씩 당겨질 때는 정말 신나게 맛있게 타시다가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랩타임이 안 당겨지는 침체기가 왔을 때 네. 그거를 스펙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 미궁에 빠지는 거죠.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랩타임이 땡겨져 갈 때, 네. 그 랩타임이 땡겨져 갈 때 도움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55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55초면 제 생각에는 되게 빠른 초거든요. 네. 되게 빠른 초인데,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분대가 나온다면, 네. 제가 만들어 드릴 때도 부담이 덜 하겠죠. 네. 근데 55초 때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신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차에도 적응하신 거고 이제 네. 트랙에도 적응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5초 때 나오는 네. 분이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네. 제 혼자 개인적으로 스펙을 개발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것뿐이지 아. 제가 뭐 해야 될 말을 안 하거나 안 해야 될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아, 네.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네네네. 마시고요. 그것도 네네. 걱정 안 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증세가 있으면요. 네. 타사 스프링들은 스프링이 다 눌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네. 스프링이라는 게 코일 형태이기 때문에 다 눌리면
선간끼리 접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스프링을 쓸 수 없는 스프링이 되는 건데 네. 실제로 공도형 제품을 트랙에서 타면 대부분의 스프링이 선간 접촉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장착해드린 스프링은 절대 선간 접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왜 생길 수가 없냐면 네. 선간 접촉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댐퍼가 다 눌려버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프링이 다 눌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다만 한 가지 댐퍼가 다 눌렸을 때 최저지상부가 너무 내려가 버리는 것만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아. 그래서 댐퍼가 다 눌리는 버텀아웃 시점에서 네. 스토핑을 어떻게 제어를 할지 네. 그거는 제가 MC 나일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깎을지 네. 아니면 다른 스토퍼를 선정을 할지 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도 스토퍼는 있다라는 얘기시죠? 당연하죠. 내가 특히- 그게 만약에 제가 했는데 그게 닿는 게 느껴졌다. 거기까지 네. 썼다. 네. 하면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프 스티어도 잘 제어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다르게 연석을 쳤는데도 바닥을 긁는 증세가 없고 그러면 네. 지금 스트로크 세팅이 맞다는 결론이 되고요. 네. 만약에 범프 스티어랑 별개로 네. 바닥을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필수로 제가 스토핑을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건 꼭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바톤을 저한테 넘겨주셨으니까 네, 준비해가지고 언제 한번 네네네.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선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분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보통의 양산형 서스펜션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 커스텀 오더 한 대에서만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수정해 주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비용이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영상으로 모델 3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향하는 거동과 비슷하게나마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성공 확률과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서 이미 해당 서스펜션을 장착한 분들을 찾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 모델 3 퍼포먼스에 세팅된 서스펜션이 궁금한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동승하셔서 제가 느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느끼세요. 그리고 저 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오셔야 돼요. 오늘은 커스텀 서스펜션 장착기였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설계 방향, 장착 및 테스트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제발요. 다음에도 테슬라 튜닝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엔 트랙 갑니다! 아싸! 우후! 야우! 너 언제 가지? 안 돼!